아, 형사님. 아씨. 기겁. 예.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은. 이간질을 조장하는 질문이신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말자라는 이제 저희 내부의 방침이 있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이제 두세 번의 창업 경험과 투자 유치, VC를 이제 상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겪었고,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채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정보적 공유, 채용, 이런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가 되었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챙기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집토스뿐만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 쪽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재훈 대표 창업했던 그 나이쯤에 그 인테리어와 건축 그리고 가구를 유통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당시가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뭐 스타트업이란 단어도 없었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를 좀 한 4년 정도 하면서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거 잘 이제 엑싯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다시 하다가 컨설팅 쪽을 좀 하다가 예전에 벤처캐피탈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을 다니다가 제 친구가 이제 뉴미디어 쪽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고민을 하던 거를 얘기를 듣고서는 그 친구가 마침 또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주변에 물어볼 때가 저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다가 아이템을 듣고 나서 제가 매력을 느끼고서는 제 코파운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트레저 헌터라는 회사였고요. 그때 이제 뉴미디어와 그 MCN 그리고 그 사업의 본질이 결국엔 광고다 보니까 마케팅과 그로스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런 부분들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는 당연히 제가 이제 VC 출신이니까 담당했었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필요했던 거 또 외부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것과 내부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부분들 또 조직원들 팀 간의 또 그런 리더십과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거칠게 겪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특히나 이재훈 대표는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 중에서는 가장 어리세요. 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얘기만 듣잖아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시리즈 A 라운드 뭐 기관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주주를 삼아서 이제 VC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이제 처음에 기관을 주주로 맞이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부담도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대부분 다 이제 뭐 약간 감시하는 존재들이 옆에 생기는 것 같고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도 열심히 애써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를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에서 받고 나서 그런 선입견들이 좀 많이 없어진 오히려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엔젤, 시드 이런 거 다 투자를 경험을 했었는데 영도 상무님께서 되게 진짜 때때로는 디테일한 것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냥 귀찮게 안 하는 그냥 맘대로 약간 잘 자금 사용하시라 이런 식으로 좀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프리-A 단계 투자를 하면서 이재훈 대표가 지금 타겟을 하는 분야가 부동산 중개 분야다 보니까 그쪽에 99.9%가 지금 개인 사업자분들, 다 연세가 그리고 뭐 젊어야 40대 후반, 50대가 넘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토스 내에도 사실 이재훈 대표가 굉장히 어린 상황이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리더십의 문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재용 대표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가장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같은 부동산 분야 스타트업인 테라핀테크 쪽에 저희와 같이 투자를 할래요? 라고 섭외를 이제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양태형 대표님이 오케이를 주시면서 집토스에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가기 위한 어떤 역할. 그래서 이제 양태형 대표님이 이재용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먼저 뛰어다니기 시작한 선배 사업가, 인생의 선배로서 같은 사이드에서 얘기해 주시는 사람을 조금 배치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즈 A 그리고 지금 시리즈 B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조직력을 통해서 기업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을 갖추다 보니까 점점 어떤 시스템을 경험했던 인력들, 그리고 주주와 커뮤니케이션, 그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어떻게 보면 C레벨들의 역할들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니까 집토스는 성장을 못할 거야, 지금 이게 없으니까 못할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대표님이랑 어쨌든 신뢰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인력들, 추천드리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제 판단을 해주시고 빠르게 실행을 해주셔가지고 초기에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됐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우려하진 않아요. 어차피 또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이 투자금이라는 게 이게 꼭 성장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시행착오가 포함된 비용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말 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지금은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약간 본 경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딜 가서든 찾을 수 있는 스타벅스처럼 이제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될 때 어딜 가서도 찾을 수 있는 집토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빠르게 5년 안에 만드는 것이 저희의 생각과 이제 미래 비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저 비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비전입니다. 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곳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마음고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혹은 뭐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 백업을 비전만 흔들리지 않고 그쪽 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만 계속 만들어내면서 달릴 수 있다면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험난한 보통 데스밸리라고 하잖아요. 그 구간에 지치지 말고 계속 달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그 모두가 노할 때 예스를 해 주셨던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또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 뭐 지분이나 아니면 투자 금액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가치를 저희는 여태까지 좀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움만 받았지 보답을 해드린 적은 전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성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대표님, 저희는 초반에 집토스에 대한, 그리고 이재용 대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그리고 데스밸리 힘내서 지치지 마시고 달려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창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태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 생태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런 경험을 해오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투명하게 알기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번에 출자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다 공지를 투명하게 하시잖아요. 얼마짜리 출자 사업을 어떤 업종 종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배분해가지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펀드 결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걸 다 공개를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저와 같은 창업자들도 투자 유치 계획을 내년에 시장 상태는 어떨까, 내후년에 투자는 잘 받을 수 있을까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펀드를 만든 그런 GP들이 어디가 어떤 펀드를 이제 만들었구나 라는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